산속 외딴 집에 살고 있는 주인공은 올해로 딱 100세가 되신 박옥선 할머니십니다. 야! 얼른 와. 할머니의 시선이 닿는 곳에 아들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부르는 소리를 못 들은 걸까요? 묵묵히 일만 하고 있는데요. 잠시 후 불호령이 떨어졌습니다. 야! 거기서 뭘 하냐 이래. 얼른 와! 어이구. 얼른 빨리 와. 여전히 아들은 말을 듣지 않고 어머니는 심기가 불편해집니다. 돈 안 벌고 뭐 이런 쓰잘데기 없는 짓 한다고 내가 뭐라고 하지요? 그럼 아버님은 뭐라고 하세요? 아니 산에 갔다 와가지고 소일거리로 이런 거 하는데 그래 뭘 우리 잔소리가 많은지. 하지만 어머니 눈엔 쓸데없는 일일 뿐입니다. 근데 뭐 일할 일거리도 없고 노는데 뭐 그런 거 그렇게. 어머님은 저게 별로 마음에 안 드시나 봐요. 나는 마음에 안 들어. 왜 마음에 안 드세요? 아주 대나무 떼기를 칠팔 갖다 그렇게 해놓는지 뭐 괜찮나. 어머니의 끝도 없는 잔소리를 뒤로 한 채 대나무를 엮어 뭔가를 만들어낸 아들 승옥 씨. 도대체 어디에 쓰려는 것일까 했더니 아하, 대나무 발이었군요. 대나무를 활용한 승옥 씨의 아이디어입니다. 집 밖 분위기가 달라 보이는데요. 빨리 와. 보다 못한 어머니가 급기야 밖으로 나오셨습니다. 누가 붙잡아도 해야지. 혼자 그거를 하느라고 그래. 아 이쁘기만 하고만 둬요. 얼마 좋아 이게. 뭐야 그 뽕맞이는 거기 원래 안 들어가. 한번 봐봐 이거 얼마나 이쁜가. 예? 네? 얼마나 이쁜가 보라고. 아름답잖아 이게. 한쪽은 들어가고 한쪽은 안 들어가는 그 되나 그래. 에이구. 그냥 생긴 대로 그냥 놓으면 되지요. 안 떨어지야 말이지. 안 떨어지 뒤에서 이제 이게 피스가 이게 너무 약해가지고. 바람만 불어도 날아가 버린다. 그런 걸 해도 뒤에 튀우지 안 한다. 저런 것도 누가 가서 뒤에서 다 또. 나 치울 때 되면 다 치워요. 다 튀고. 밭이나 말락하고. 그래고서 이제 몸살 한 이틀씩 나고. 온종일 티격태격하지만 먼저 백기를 드는 건 아들입니다. 너무 노인네들이 너무 아는 게 많다니까. 1000가지만 가지 다 가서 간섭하고. 어머니 아직까지 연세에 대단하신 것 같아요. 대단하지요. 딴 사람에 비하면 뭐 뭐든지 스스로 다 하시고 뭐 대단하시다고요. 100세에도 기운이 넘치시는 어머니를 보며 오히려 아들은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적막함이 내려앉은 나른한 오후. 어머니는 좀처럼 쉬는 법이 없습니다. 점심 식사를 준비하고 계신데요. 100세라고 하기에 믿기지 않을 만큼 힘찬 기운이 느껴집니다. 할머님, 이 식사를 직접 이렇게 준비를 하세요? 그럼 나는 한만 아파도 내가 해야 마음이 편해지. 먼지 하나 허용치 않는 깔끔한 성격. 식사 준비는 물론 청소까지 오롯이 어머니 몫입니다. 어머니 시집 오셔서 밥하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몇 년 동안 밥하신 거예요? 몇 년? 참 50년 들어야 돼.
50년만 돼? 50년만 돼야? 며느리 얻어놓고서도 내가 못 봤는데. 평생 가족들의 식사를 챙겼다는 어머니. 가전제품을 사용하시는데도 능숙하십니다. 오늘 점심 메뉴는 청국장입니다. 어머니가 냉동실에서 뭔가를 또 꺼내시는데요. 이거는 이런 거다 줬네. 이번에는 전자레인지 대신 발을 사용하십니다. 알아서 이렇게 해놓고서 먹으면 얼마나 간단하고. 이게 봐, 이렇게 쓸어서 내가 올려놓을게요. 살림 솜씨가 정말 정갈하시네요. 어머님이 다 정리 이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내가 해놓을 때는 누가 해줄 사람이 있어. 내가 해서 손 몇 살도 주고 다들 줬지. 이런 어머니의 성격을 잘 아는 아들은 감히 도와드릴 엄두도 못 냅니다. 며느리들이 이제 저 설거지 해놓은 거 다 다시 있어 설거지하고. 아이고 징글징글하다. 엄마는 옛날에 그 저 며느리들이 설거지한 거 왜 다 다시 하고 그랬어? 내 마음에 안 드는 게로. 그러면 며느리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겠어 그래. 고달프겠어. 근데 내가 하지 그래. 내가 하지 않아. 모든 살림은 당신 마음에 들어야 하지만 밥상에 오르는 국과 반찬은 언제나 아들 위주입니다. 청국장은 아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라는군요. 아무리 나이가 드셨어도 자식에게 밥을 지어주는 건 어머니의 마음일 겁니다. 얼마 먹어. 어? 그런데 어머니 밥은 따로 있었습니다. 다 식은 찬밥입니다. 아들에겐 따뜻한 밥을 주고 어머니는 찬밥을 드신다는데요. 뭐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걸까요? 뜨거운 밥 줄까 엄마? 뜨거운 밥 줄까? 아니야. 뭐 하려고 찬밥 먹어 뜨거운 밥 먹어. 아유. 평생을 이렇게 찬밥만 많이 자시니까. 지금까지 찬밥만 고집하는 어머니가 아들은 안쓰럽습니다. 찬밥이 뭐 뜨거운 밥이 낫지 뭐 하려고 찬밥 먹어? 근데 왜 찬밥을 드세요? 한방에 좋다니까. 언제부터 그러셨어요? 젊어서 보통. 평생 자식들을 위해 밥을 지으셨지만 정작 당신은 찬밥만 드셨습니다. 자식들 저 많이 키우다 보니 뭐 부딪혀가지고 며느리 큰 며느리가. 그런 경우도 많지 뭐 솔직히. 기회도 어머니는 왜 없고 그렇게 참밥을 자꾸 밥을 자식들 먼저 먹이고 하는 그런 그 습관이. 따뜻한 밥 한 그릇은 자식들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넉넉하지 않았던 살림에 12남매를 낳은 어머니. 자식들이 밥을 먹는 모습만으로도 배가 불렀고 남은 찬밥을 드시면서도 행복했습니다. 재밌게 사는 집이요. 며느리하고 손자들하고 한 집에서 살다가 10개 꾸뚝이 이렇게 되지기는 재밌게 살았어. 지금도 따뜻한 밥을 먹는 아들을 보며 그때의 행복을 느낍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좀처럼 드시질 않네요. 아이고 작으면 이거 왜? 조금만 잡숴봐 그래도 자꾸. 식욕이 예전 같지 않으시다는 어머니. 아들의 걱정에 한 숟가락을 억지로 떠보시는데요. 끼니 때마다 이렇게 서로의 마음을 전하는 어머니와 아들입니다. 어머니에겐 아들에게 줄 따뜻한 밥이 중요하고 아들에겐 어머니의 건강이 가장 중요합니다.
며칠 후 꽃샘추위가 눈을 몰고 왔습니다. 갑작스러운 맹추위에 모든 것이 꽁꽁 얼어붙고 말았는데요. 꽃샘추위 이틀 만에 물이 끊겼습니다. 호수 중간중간에 얼어가지고 녹이려고요. 오지에서 살다 보니 웬만한 일은 아들 승옥 씨가 모두 해결해야 합니다. 급한 대로 뜨거운 물을 붓고 얼어붙은 호수를 녹여보는데요. 생각보다 쉽지 않은 작업입니다. 가까스로 물이 나오기 시작하지만 그것도 잠시뿐. 긴 호수를 다 녹여내기엔 역부족입니다. 물이 제일 그립지 지금. 큰일 났어요. 결국 작업을 포기한 아들. 집안에서 수돗물을 사용하려면 결국 날씨가 풀려야 합니다. 다행히 물탱크와 바로 이어져 있는 수도관은 아직 얼지 않았는데요. 어쩔 수 없이 직접 물을 받아 집으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어머니 생각에 마음까지 급해지는 승옥 씨. 발걸음을 서둡니다.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어요. 아휴. 양장 들으면 팔이 풀려. 하지만 어머니는 아들 걱정입니다. 우리 어머니 물이 따뜻하게 채야 좋은 사람인데. 아들의 고생 끝에 물이 가득 채워졌습니다. 아, 얼어가지고 걱정이시겠어요. 아유, 때문에 없고. 잘못해서 그렇지 뭐요. 잘못해서. 뭐를 잘못하셔서요? 휴대 TV면 좀 안 얼잖아. 아유, 눈 오는 거 봐. 아들이 공사를 잘못하는 바람에 수도관이 얼었다는 어머니. 아들도 같은 생각일까요? 물 막힌 거 또 뚫어 봤는데 안 돼. 물 막힌 거 또 뚫었더니 안 돼. 이게 물 오는 것도 사람을 봐가면서 얼어. 사람이 걱정 맞으면 더 얼고. 약이 파서 그래 지금 왜 알아? 그래 딱 그게. 어머니 딱 내가 저 꽃게기를 파봤잖아. 응. 속속들이 다 얼었어요. 다 얼었어. 그러지 말이야. 이야. 우리 이저기 내가 이렇게 나이 먹더라 춤이야 이거 춤. 얼어도 보통 얼었어야지. 완전히 밑에 돌까지 다 얼었는데. 눈은 그쳤지만 꽃샘추위는 아직 산자락을 맴돌고 있습니다. 역시 잠시도 쉬지 않으십니다. 집안에서 일을 하시는데요. 추위에 얼고 썩은 대파를 먹을 수 있는 부분만 다듬어냅니다. 많은 거 같더니 다듬은 게 얼마 아니야. 아무리 나이가 많고 늙어도 자식을 챙겨주고 싶은 건 당연한 마음이죠. 지금도 어머니가 재배한 농산물은 대부분 자식들에게 돌아갑니다. 일을 다 끝내자마자 산에 간 아들이 걱정되는 어머니. 점점 추워지는 날씨 때문에 더 걱정인데요. 결국 전화로 아들을 소환합니다. 전화에 차이가 놓고 갔네. 뭔데 이러냐고 여기 나한테. 얼른 내려와. 내려온대. 내 물이 위기라라고 저기 한 거네. 충분히 물이 이게 티격태격 하셔도 아드님 생각 많이 하시나 봐요. 네? 티격태격 하셔도 아드님 생각 많이 하시나 봐요. 아이고, 생각하고 여보가 했나. 그래. 12남매를 키우면서 유독 정이 가는 자식이 있었다는 어머니. 표현도 서툴고 말투도 투박하지만 승옥 씨를 향한 어머니의 사랑은 남달랐습니다. 가장 똑똑하고 재주가 많았던 셋째 아들. 하지만 너무 젊은 나이에 성공과 실패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같이들 동업해서 해가지고 이제
물건이 어떻게 하나 요 그런 거를 다 보내다니고 다 다니고. 그럼 예전에 돈은 엄청 많이 버셨겠네요, 아드님. 엄청 많은 물이야. 다 물어낼 때도 돈 내놓으라고 달래. 안정 너무 어려서 했어. 20살 먹어서 했는데 그러면 뭘 알아? 못 울하잖아. 너무 일찍 잘했다고. 그때 많이 모두 부도나서 졌단다. 거리가 아닌 사람들도 많고. 그때 당시 아들을 생각하면 아직도 마음이 아픕니다. 사업에 실패하고 정신적인 충격으로 성격까지 변한 아들. 결국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졌다는데요. 마지막까지 아들에게 용기와 믿음을 주었던 사람은 단 한 사람, 어머니였습니다. 내 어렸을 때부터 나한테 서로가 치중을 많이 했어요. 치중. 의지하고. 내 어렸을 때 국민학교 다닐 때도 맛있는 반찬 다 감춰놓고. 그게 부모 자식 간에도 이게 서로가 정말로 진지한 그런 사랑이 틀리긴 틀린가 봐. 마지막까지 이렇게 또 어머니하고 같이 있는다 하는 게 행복해요, 사실. 좌절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의 사랑 덕분이었습니다. 지금도 아들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해주는 어머니입니다. 추위가 채 가시지 않은 다음 날 아침. 승옥 씨가 머리를 단장하고 옷도 갈아입었습니다. 어머니도 벌써 외출 준비를 마치셨는데요. 오늘은 영천 시내에 가는 날. 갑시다. 장날인데 오늘. 뭐 좋은 옷 나놓고 왜 그런 걸 입어? 보세요. 없다니까. 어머니 옷까지 꼼꼼히 챙기는 아들 승옥 씨. 어머니 이렇게 장날 이렇게 가시면 좋으세요? 좋길 뭐 좋아. 아프지만 않으면 좋지. 말씀은 그렇게 하셔도 오랜만에 바깥 나들이가 싫지 않으신 모양입니다. 날씨 때문에 장을 못 봤다는 어머니, 오늘은 반찬거리를 사러 가십니다. 집에서 20분을 달려 도착한 영천 5일장. 어머니는 사람이 그리울 때마다 아들과 함께 장을 찾습니다. 언제나 활기가 넘치고 식욕을 돋우는 먹거리들이 널려 있는데요. 모처럼 산속에서 벗어난 두 사람. 시끌벅적한 시장 분위기에 어머니 발걸음마저 가벼워 보이십니다. 파 좀 있네, 저. 예? 언니. 파. 아유, 저, 많이 들고. 봐봐, 엄마 봐. 마른 명태 좀 사가지고 왔으면 좋은데. 장보기조차 아들에게 맡기는 법이 없습니다. 만 원이에요, 만 원. 안 먹고 말고. 비싸. 비싸다고? 오징어는 어떻게 하는 거야? 2만 원이야. 아유. 어머니에게 충동 구매는 있을 수도 없는 일. 어느 물건 하나 쉽게 사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던 어머니가 한 생선 가게 앞에서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2만 원이랍니다. 이게 요거 한 줄에 2만 원. 이게 저기 쓸 거 아니야? 아닙니다. 비싼 건데요. 하나 더 줘요. 아니요, 이거는 원래 6만원인데 우리가 할게. 아들이 좋아하는 반찬거리들을 사고 사람 구경까지 실컷 한 어머니.
아들은 어머니가 힘들진 않았는지 신경이 쓰입니다. 오늘 장 보고 하니까 기분 좋아요, 언니? 좋은 좋네. 야? 좋아. 나는 방에서 처먹어 놓거든. 이거만 좀. 가 뷔페 식당 가서 밥이나 먹읍시다 가서. 어머니가 좋아한다는 식당입니다. 요즘 잘 드시지 못하는 어머니를 위해 일부러 들렀다는군요. 집에서 드실 수 없는 음식들 앞에서 식욕이 나는 걸까요? 어머니가 접시를 채우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들까지 나서서 음식을 골라주는데요. 계란. 하나만 있어. 김밥, 달걀, 샐러드까지 아유 정말 다양하게 고르셨네요. 한 번씩 드세요. 자주 오는 편이지, 자주 오는 편. 결국 접시를 가득 채우셨습니다. 물가 줘야 한다. 이제 물좀 여기 오면 뭐 수십 번 왔다 갔다 하는데. 어머님이 좀 시키시나 봐요. 그러지 어쩔 수가 있나, 이게. 무뚝뚝하긴 하지만 어머니 부탁은 다 들어주는 아들입니다. 어머니가 잘 드시는 것만으로도 배가 부르다는데요. 아들의 식당 선택은 대성공. 어머니가 정말 잘 드십니다. 맛있게 잘 드시는 모습에 아들은 한시름 마음이 놓이고 부지런히 어머니를 챙겨드립니다. 그 코가 좀 중요한 거 아니야? 이번엔 겨자 소스가 들어간 생소한 음식까지 드셔봅니다. 그런데 아하 예상했던 대로 코가 쨍했습니다. 가만히 보고 있던 아들의 한마디. 입으로 숨을 쉬야지, 그러면. 겨자가 들어가니까. 그래도 끝까지 남기지 않고 드시는 어머니. 덕분에 아들도 배가 부르고 기분이 좋아졌습니다.